자, 한 사회가 계속 반복해서 기득권들이 주장하면 거짓말도 마치 참말처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이 3D 업종의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에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어촌에도 부족하고 건설회장에도 조선소에도 또 영세 가공산업에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노자를 데려다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시 미취업자 7만 명이 정부의 알선으로 농촌에 취업한 게 보도가 됐죠. 자, 전체 정부도 아니고 고작 고용노동부와 전북, 경북 이 두 개 도가 지난해 도농상생 농업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북, 전북에서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업은 광역기초단체와 고용노동지청 사업수행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력 수요 농촌과 인력 공급 도시를 정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중앙지방협업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에게 교통편의, 차량이나 교통비 주고 식비, 숙박비, 안전 자급 교육을 지원하고 상해 보험료와 보호장구를 제공하고 그리고 온라인 매칭 플랫폼인 농가일모아라는 곳을 통해서 구인 구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 농가는 근로자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모바일 전자 근로 계약 체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제가 말하던 이 농촌이나 이런 험한 노동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 총 7만 338명이 연계되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일하러 갔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실적 3만 3,400명보다 2배가 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 도시 거주 인력 비율이 4만 5,838명이고 청년층 39세 이하 비중이 8,330명으로 11.8%였어요. 그래서 지난해 청년층 일한 사람 5.3%보다 2배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지역 농가들도 출하 작업 전날 인력업체로부터 사람 보낼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완주군 로컬 잡센터에 요청했는데 전주시에 거주하는 인력 6명이 와서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가들도 이 호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자, 얼마 전에 나중과 한번 보면요. 그 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애먹이고 임금을 비싸게 받으니까 11만 원 이상은 주지 말자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농가들이 서로 입장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내국인도 이런 환경 정비만 되고 농촌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체제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농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수산업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건설 현장에 보면 외국인이 다 아파트 짓고 있고 한국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 급증을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 순살 아파트 같은 하자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임금을 제공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하게 해야 되고 실제 일하고자 하는 한국 사람도 많은데 한 현장에 보면 25명 중에 24명이 베트남 청년들이고 자기만 한국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제 러포를 쓴 이 일용직 노동자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실 시공 하자 신고가 늘어나고
이 이유 중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간 급증하고 또 그들의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지금 열악한 건설 노동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 하자 신고가 2018년에 3,818건, 2020년에 4,402건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균열, 그리고 들뜸, 탈락, 누수, 결로, 기능불량 등이 발생하는데 이 건설 하자의 핵심이 인력 구조 하자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건설 노동자들 상당수가 배달직으로 옮기면서 현장에 인력난이 심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불법 노동자 등으로 채웠고, 그래서 현장에서 안내 방송으로 서너 개의 외국어를 방송하고 있고, 그래서 외노자들이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갈 정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이 부실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건설 노동자 중 불법 고용 근로자가 전체 88.2%인 27만 9천 명이라. 그런데 업무상으로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업무상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부작용이 생긴다. 책임감이 낮고 현장을 갑자기 이탈해 공기가 지연된다. 숙련도가 낮아 품질이 저하되고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숙련도가 떨어지니까 책임감도 또 결여되고 하니까 안전사고가 잦아서 외노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는데,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에 1명이 외노자들이라는 거예요. 외노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업이라는 거예요. 부상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근무 여건과 임금을 개선하면 외노자가 아니라 한국 근로자가 질이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건데, 고강도 저임금에다가 그러겠다 보니까 내국인이 이탈하고 남는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고령화 노인밖에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중국계가 또 최대고, 요즘은 여기에 이제 베트남, 태국까지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업계에 내국인 근로자들이 별로 없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인력 유입이 매우 저조한 것은 비도심지 낙후된 지역 현장에 있는 데일수록 근로 여건이 더 열악하고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청년이 거의 멸종됐고, 신입 내국인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이 46.8세고 내국인 근로자 전체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이래요.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또 사고 났을 때 얼렁뚱땅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불법 체류자까지 넣어서 일을 시키니 안전사고와 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 건설 현장에 적정한 임금을 주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서 한국 사람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가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지난 7월 달에 11만 명이라고 해서 전체 근로자의 14.8%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43만 6천 명 정도가 있을 건데, 불법 이 체류자들을 건설 현장에서 지금 속이고 있으니까 11만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 74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 43만 6천 명이 외노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이나 주택공사 현장에 근로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한 65%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센 기초공사 공정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드물고, 현장 소장 등 일부 관리직을 빼면 다 외국인이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마당에 건설 현장에도 식당에도
일할 사람이 없다.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모자라고 식당에는 호출벨을 눌러도 지금 종업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일손이 없어 점심때는 세트 메뉴가 안 되고 단품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음식점, 주점,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 현장에 점점 한국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는 식당이 거의 없어지고 식사시간, 점심, 저녁에만 장사를 하고 또 키오스크 같은 무인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죠. 자, 일할 사람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부분에서 보면 한국의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일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구직 담념족 니트족이 37.4%까지 증가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 배경에 퍼주기식 실업급여가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인력 부족을 일으키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안한 실수령의 기준으로 하면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고 병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2018년부터 조선 분야의 임금이 제조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고 일하다가 그만두고 구직급여 받고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지금 만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소가요, 최근에 호황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숙련 외국인 노동자까지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2015년에 한국의 조선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저임금이 고착됐습니다. 그래서 도장 분야의 신입 퇴사자 절반이 저임금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030의 젊은 인력들을 일할 수 있게 임금이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조선소의 이주 노동자들을 그렇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투입하고 그러면서 조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수주 호황이 있지만은 자, 기술력을 갖추고 이 고가 수주를 하고 해서 이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건데 인력난이라는 게 지금 조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조선업이 망하면서 숙련전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났고 이후에 조선 분야의 임금이 저임금으로 돼 있고 노동 강도가 높고 그래서 조선에서 일하다가 다른 플랜트 업종에 가보니까 임금도 많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떠난 조선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시 조선 분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노동시장 구조로 조선업의 경쟁력이 궁극적으로는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저가 수주만 하면서 결국 제살 깔아 먹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하는 게 이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하고 임금이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조선소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외노자들도 조선소에 왔다가 270만 원 보장해 준다고 왔다가 보니 그러지 않고 최저임금을 준다.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 정부가 숙련 외노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외노자 중에 상당수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수주가 아무리 늘어도 조선소에서 숙련된 인력과 청년 노동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장기간 구조조정하면서 조선업의 전체 이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산재율도 높아지고 위험해졌어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 인력도 다른 분야로 가버리고 청년층이 이탈되고
그렇지만 외국인 인력 또한 임시 방편이고 이게 효율성도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조선소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또 대금 지불 조건이 나빠지며 수주 이익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조선업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실제 수익성 계에서는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가 이제 시작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나 되고 이제까지는 임금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최근에 저임금 구조로 속에서 저가 수주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위험한 노동 환경이 계속되면서 조선업도 외노자한테 넘어갔는데 이제 외노자도 안 하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건설 현장에 내국인 노동력이 21만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노자 31만 명으로 부족 인원을 채우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나 사업주가 대부분 한국인 숙련 인력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현대산업개발 광주 붕괴 사고 같은 거나 순살 아파트 같은 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한국의 시골에는 교실 절반이 다문화 가정이고 56개 시군구의 다문화 초등생이 10%가 넘었다. 자,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농업 노동자가 7만 명이나 지금 도시에서 일하러 갔다는 거. 이걸 보면요.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개선하고 위험성을 낮추면 얼마든지 한국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저임금 착취에 눈이 멀어 있어요. 이런 측면을 지적해야지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자꾸 그걸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